네, 제 1절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오늘 정책 형성과 결정 파트에서 제 1절을 봅니다. 정책 형성과 결정 파트에서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의제 설정, 정책 분석, 정책 결정이라는 이 단계별로 주요 이슈와 쟁점을 다루는 게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책 의제 설정. 여러분, 정책의 의제를 설정한다는 것은, 정책 의제를 설정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우리 사회에도 여러분들 보기, 아우, 저것도 보니까 동네에 보니까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인데 이게 정말 정책 의제로 이게 하나의 우리 문제를 풀려고 다뤄보자. 요렇게 설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책 의제는 의회나 행정부 등 공식적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의도하여 선택한 정책 문제입니다. 일단 정책 의제로 설정이 딱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그걸 풀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아, 여기까지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정책 의제 설정 안 된다고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죠. 제발 대통령님, 이건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게 바로 정책 문제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정책, 아주 중요한 얘기가 얘기했는데요. 정책 의정 설정 단계는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정책 결정에서. 왜? 설정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행위자들 간 치열한 정치적 경쟁이 발생하는 동태적 과정입니다. 의제 설정 쉽게 안 됩니다. 정치적 행위자들끼리 내 거 어떻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다.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봅시다. 정책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책 의제 설정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사회 문제의 특성, 정책 의제 설정으로 도입이 된 이렇게 수많은 우리 사회의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이거는 풀어야 되는 문제야. 요건 진짜 우리가 풀어서 빨리 어떻게 풀지? 야, 김사무관, 이거 빨리 계획서 만들어봐. 라고 하면서 정책 의제화 한단 말이죠. 그런 의제 설정을 하는 거는 어떤 거는 이런 건 안 되고, 얘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첫째, 이 사회 문제 자체에 어떤 특성이 있을 거야. 그거 잘못해도 많은 사람이 죽는다든지 그런 사회 문제 자체의 특성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정책 결정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관료들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무의사결정에서 배웠듯이 관료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은 배제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 행위자의 영향력이에요. 관련 행위자. 그래, 이 두 가지를 살펴보자. 우리가 첫째 살펴보는 게 사회 문제의 특성입니다. 사회 문제의 특성은 사회 문제가 어떻길래 이게 그럼 이슈가 쉽게 되는 거냐? 여기서는 게르스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게르스톤이라는 사람이 이 격발 정책 의제 설정의 격발 메커니즘, 트리거링 메커니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격발이 뭐죠? 총 딱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장전을 딱 해서 쫙 기다리다가 어떤 문제가 딱 있어야지 방아쇠를 딱 누려서 딱 격발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격발 메커니즘이란 일상적인 우리 문제들을 공적 이슈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격발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우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런 경우를 보는데 한번 보면 사건의 범위입니다. 사건의 범위가 넓다. 이건 사람의 수가 사건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관련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발되기 훨씬 더 사회 문제 정책 의제가 되기 높겠죠. 둘째는 사건의 강도입니다. 그거는 역시 심각성의 정도죠. 얼마만큼 대중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죠? 이 2014년 우리 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그래서 뭐 안전처가 신설되고 그랬다. 그 다음에 사건의 지속시간이, 근데 여기 주의할 거예요. 지속시간을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사건에 곧 소멸되지만 어떤 사건이 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사건이 단기간에 발생한 사건보다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는 사건이 단기간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항상 영향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월호는 같은 경우는 단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엄청난 영향을 일으켰어. 에이즈는 여러분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이런 별로 관심 없잖아요, 사실은. 예,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 사건과 관련된 자원, 돈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예요. 금전적 비용이나 인명피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근데 돈이 적게 들면 정부 여지가, 자, 근데 방치하면 피해가 클수록 예상되는 정부의 개입의 여지는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 해소를 위해 너무 큰 예산의 투입이 몇 백조가 투입하기에 따른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우, 그건 우리가 못해. 놔둘 수도 있다. 둘째, 행위자의 영향력을 한번 보자. 이거는 우리 후거번스, 과연 앞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서 엘리트론, 우리 다원론 다 봤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무의사결정 다 봤습니다. 앞부분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책, 이 관련 파트는 제1장 제2절 정책 과정에서의 권력, 제 책 133쪽에 있습니다. 정책 과정에서의 권력 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의제의 설정하는 유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제의 수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제 설정 과정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 이건 이런 분류고, 이게 의제 설정 과정이고, 이게 이런 분류라는 거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런, 네 가지 단계가 있고, 또 이런, 세 가지 단계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한번 봅시다. 우선 이 부분은 제가 필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의제 수준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일단은 이 우리 사회에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 이슈 그리고 모든 사회 문제를 우리는 뭐죠? 이걸 의제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의제 모집단. 그죠? 모집단. 모든 거 다. 근데 이 중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고려하는 정책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다 중에 일부는. 자, 요거는 정부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요런 것들을 우리는 체제의제 또는 공중의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공중이 생각하는 거예요. 공중의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일반인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이 또는 뭐 당구대 학생들이 이거는 왜 해결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정부가 행위자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 자, 이제 우리 학교에 무슨 문제 있어. 교육부 사무관이 와서 이거 진짜 해봐야 돼 하고 검토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직접 들어가는, 이거는 체제고 그냥 공중이에요. 정부가 들어가요. 정부. 이거는 건 정부 의제. 또 뭐죠? 또는 제도, 그 공식 의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교육부 사무관 책상 위에 딱 이런 보여주는 이런 의제들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부 사무관이 다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결정하게 딱 임박한 거. 요게 결정의제. 요런 식으로 의제를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로 그려서 이걸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제 모집단 모든 거 다 이 중에 대중이 생각하는 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수준, 마지막에 대통령과 국회 장관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나누면 된다. 네. 자, 그다음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거는 주로 콥과 로스 등이 구분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우리가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중에 네, 이런 많은 사회 문제 중에 딱 이 약 100여 개의 사회 문제가 있다. 중에 딱 하나가 정책 의제가 됐어요. 진짜. 그러면 요 과정에 누가 영향을 미쳤느냐? 요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설정 과정에 의한 분류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외부 주도 영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죠? 다수 집단들이, 일반 대중들이 정부의 공식적인과 행위가 필요한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이 이 의제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동원 모형이에요. 이거는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슈가 실질적인 정부 의견으로 설정되고 정책 수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공중 의제화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1단계로 정부 의제화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해야 돼.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좀 동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로 이거를 외부에 끌어서 홍보를 해서 이거를 공중 의제화 시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몇 번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5급 공채, 과거 행정고시를 없애겠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근데 정부에 누가 나와서 행정고시 없애자 이런 걸 만들어요, 안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별로 동조가 없으니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동조를 해달라. 그래서 공정의제화 하는 게 거죠. 이게 동원 모형입니다. 세 번째, 내부 접근형이에요. 이거는 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 동원 모형에서 공중의제화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정부의 내외부 집단들에 의해서 그냥 의제화 돼버리는 겁니다. 어떤 과정? 이런 위에 있는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습니다. 동원 모형에서 얘기했던 공중의제화 과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다. 자, 요게 지금 우리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